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또 청년들이 굉장히 요즘, 부실한 식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라, 이런 겨울철은 뜨뜻한 국물, 오뎅 국물, 기호에 따라서는, 얼큰한 국물도 좋겠지만, 게들, 무슨 꽃게, 수진이 일어났니? 그 꽃게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비싸잖아요. 그럼 만만한 게 뭡니까? 콩나물국 이런 것인데 제가 된장국을 오늘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재료를 준비할게요. 그 된장국에는요, 그 된장이 된장국의 맛을 좌지우지합니다. 막 누런 된장 이렇게 왜 이렇게 막 그 식당을 가도 된장 막 시커먼 된장, 조선 된장, 옛날 그 된장 있죠. 그런 맛이 제대로 된 된장이고 요즘에는 또 그런 된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시커먼 게 나오기도 합니다. 좀 되게 비싸요. 한 2만원, 2, 3만원 하는데 조금 넣어놓고. 어쨌든 오늘의 된장국은 여기다 좀 작으려나? 굽는다 치면 이게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이게 더 훨씬 큽니다. 이게 나무요. 자, 그럼 일단은 자 된장이요. 사실 이런 된장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집에서 어머니가 그때 해준 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는 몰랐지요. 그때는 된장을 제가 장독을 깼네. 그 된장을, 그 비싼 된장을. 근데 그때는 된장이 흔하기도 했어. 네, 지금은 된장이 흔한 게 아니죠. 예전에는 못 사는 사람이 보리쌀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쌀밥 먹고 했는데 저희는 생일 때는 한번 쌀밥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보리밥이 더 비싸죠. 자,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빠르게 아이씨 화장실 문을 닫아야지 반찬을 하는데 어쨌든 좀 최대한 또 카메라를 좀 잡아보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멀어지고 요렇게 하면 가까워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또 요리사가 칼을 쓰기 전에 소림서 오예. 양파를 오래 놔뒀더니 물러져요.
어이 아까워라. 막 물러집니다 이렇게. 요렇게 막 물러져요. 아유 고운파이 찌냐. 아끼면 똥 되냐. 양파를 하나 더 넣어야 되나? 땡까이는 요리사지요. 자취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에? 못하는 게 없죠. 별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 자취 생활 1년 하나 이것을 하나의 어느 정도 자기가 건강하게 먹겠다. 최소한의 그 정도의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이런 거 못 먹죠. 맨날 사 먹어야지. 요즘 젊은 친구들 맨날 페이달. 남자가 그런 건 좀 이해하겠는데 여자고 그러면 또 여성가족부에서 또 들고는 일어나겠지. 여자는 좀 부드럽고 이런 아무리 이쁜 여자도 3개월이 지나면 질려버리고 응? 말씨가 이쁘면 평생을 가지요. 요리솜씨가 있다 거기에 이제 요리솜씨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하고 무조건 장가 가야 됩니다. 좀 큼직큼직하게 썰고 요걸 요렇게 해서 3등분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딱 알맞은 크기요. 그럼 뚜부는 맨 나중에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담아놔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거부터 순서가 된장을 풀어야죠. 저는 빨리 풀기 위해서 주물럭 하겠습니다. 체리 받침도 좋긴 한데 채는 없는 것 같고 청년들이 뭐 채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뭐 우작물이 나오냐. 뭐 된장국 뭐 많이 뭐 먹을 거 아니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물은 한 요 정도만 할게요. 이건 다 정제가 돼가지고 뭐 쓰레기도 안 나오네. 이렇게 뭐 건더기도 안 나와요.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끓여요. 불을 당겨놓고 그 다음에 애호박을 시장 가서 저는 하나 사왔어요. 마트에서는 안 팔고 시장 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마트 이런 게 있나? 저희 안성에는 없어가지고 이것도 오래 놔두면 물러지죠. 호박은 좀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절반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잘라요. 한 번 더 자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요리사 수준 칼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육볶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얇게 써는 게 중요해요. 얇게 써는 이유는 그래야 국물에 그 호박의 그 맛이 제대로 배이겠죠. 얇게 썰수록. 자, 이렇게 벌써 요거만 이렇게 돼버려. 양이. 그러면 좀 끓면 넣읍시다. 끓기 전에 육수를 내려면 이게 무슨 간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새우젓이 여기에 들어가면 제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곰이야 나와볼래요? 그렇지. 고마워. 뭐 식당에서는 이 된장의 맛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뭐 돼지고기 넣고 하는데 저는 적극 비추천합니다. 적극 비추천해요. 이건 아예 영양식으로 가야 됩니다. 새우젓을 한 숟갈 넣어. 아, 그럼 또 놀라겠지. 아, 된장도 짠데 새우젓까지 짜면 어떻게 되냐. 짠맛밖에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렇지요. 그래서 물에 잠깐 헹궈주는 겁니다. 저는 이 새우가 이 짠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넣고 요런 게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짠맛을 약간 없애기 위해서 염분을 좀 빼줘요. 이 정도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그는 겁니다. 네? 염분을 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새우의 그 시원한 맛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야채를 집어넣어요. 바로 끓기 때문에 야채를 넣는 순간 짠맛이 중화가 되겠죠. 음식 맛은 국물 맛을 안 봐도 알아요. 된장국인지 호박국인지 알기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국물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미원이 조금 들어가면 좋아요. 그 미원, 마법의 갈.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국물의 양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는 이제 또 이건 그냥 감초예요. 감초. 된장국에 마늘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물 달아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늘은 이제 항상 요 정도는 넣습니다. 마늘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거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마늘을 넣었으면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다음 뭐야 이거. 다시다는 한 반 숟갈만 넣겠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고 여기엔 설탕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 아무데나 설탕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벌써 저는 안 봐도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알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주면 굉장히 맛있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뭐 한 숟갈 정도, 뭐 뿌렸다 정도, 좀만 더. 됐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빨갈 필요는 없는데 약간의 일단 뭐 집에 있는 뭐 고추가 매운 거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고추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넣겠습니다. 고추가 들어가면 이제 국물 맛이 얼큰해져요. 이 고추는 얼큰하게 들려나? 그냥 두부를 바로 넣겠습니다. 두부를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대파 어디 갔니? 이런 것은 야채는 막 넣어주는 게 좋아요. 엄청 말라버렸습니다. 엄청 말라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말랐니? 대파냐 낭파냐? 바로 대파는 절반만 자르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썰겠습니다. 됐어요. 바로 대파 올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된장국이 끝이에요. 별것이 없어. 노가대 가서 이런 된장국 주면 저는 이거는 뭐 맛을 안 봐도 맛을 한번 제가 슬쩍 봐볼게요. 이 뚜껑을 좀 덮어놔야 돼요. 왜냐면 계속 날아가 버려요. 이 맛입니다. 약간의 짠데요. 약간. 그럴 때는 이제 생수를 이제 수돗물 넣은 게 아니라 생수를 조금 넣어줘요. 짜면은 물을 넣으면 됩니다. 맛은 굉장히 얼큰해요. 왜냐면 아까 새우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짜요. 근데 맛은 이렇게 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짠 것도 이렇게 발효된 걸 좋아하지 막 소금기 있는 거 많이. 계란에도 절대 안 넣지요. 그러면 벌써 이제 한 소끔만 더 딱 끓이면 제대로 이제 끓 겁니다. 맛을 안 봐도 벌써
기가 막힌 게 맛이 나옵니다. 무슨 꽃게냐? 그 꽃게라는 맛이 그 바다의 맛인데 아까 새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호에 따라서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좀 매콤하지 않을까. 기호에 따라서 후추 향을 좀 되게 좋아해요. 깻잎 향 같은 게. 이런 데 가진 야채 같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짬뽕 먹으면 됩니다. 뭐 그것이 버섯이 됐든 뭐가 됐든 상추가 됐든 미나리가 됐든 완전 좋지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볶음을 걷어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굳이 걷어낼 필요는 없는데 저도 좀 보기 흉하니까 이 된장국에서 조금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이 불순물은 아니라 그래요. 맛이 아주 신선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끓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퍼보겠습니다. 호박도 푸고 많이 끓일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항상 된장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맛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된장국 국처럼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말아먹는 걸 좋아해요. 이번에 저쪽 장모님 댁에서 그 힘드신 그 90세에 가까운 그 어머님께서 그 김치를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염치불가고 먹겠습니다. 염치불가고 먹고 나중엔 제가 직접 담그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염치 저 땡깡이는 공짜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남의 집 식당 가서도 저는 절대 공짜로 먹지. 엊그저께 그 대방동의 그 식당이요. 그분께서 돈이 들어왔어요. 송금이 됐습니다. 제 영상을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소장 집어넣으려 할 때 돈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참 고마운 일이죠. 처음부터 약속을 며칠 날 주기로 했으면 딱 그 날짜에 들어왔더라 그러면 상황이 안 돼갖고 뭐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여유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2달 있다 드리겠습니다. 이날 며칠 날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안 봐줍니까? 전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3일 있다 주네. 3일장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 2번 사람이 똑같은 약속을 했는데 사정이 어떻게 됐건 그 입에서 나왔단 얘기예요. 며칠까지 주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또 사람이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며칠 됐는데 돈이 마련이 안 됐어. 급하게 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오늘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주일만 더 미루겠습니다. 며칠 날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방법론적으로 계속 미루다 어떻게 상황이 안 되었고 거의 한 3주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고생 안 하지. 저는 좋은 돈 종이떼기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걸 한 예전에 그 아는 친구한테 야 네가 받으면은 30만 원인데 받으면 10만 원 줄게 했더니 그 친구가 뭐 한 소리 한 모양인데 저는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10만 원 이상 줬습니다. 거의 40만 원을 띠먹은 친구인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친구. 노름에 빠져가지고. 제가 불쌍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답시고 돈도 이렇게 2만 원 3만 원 꿔준 것이 100만 원이 됐는데 계속 꿔달래요. 지저분해갖고 이제 그 친구하고 헤어지려고요. 돈 하면 안 된다니까. 뭐 돈을 노름에 쓰면서 그래. 제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름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자기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그 지난날에 대방동에 AS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분한테 돈 잘 받았고요. 어쨌든 참 돈이란 게 웃겨요. 저는 알고 있지요. 땡깡이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도 돈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굉장히 허무해 버립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는 심한 말을 했지.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당부드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뭔가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친한 사람일수록 이제 그것이 더 불편해지는 것인데 그러면 저처럼 한 번에서 딱 두 번만 두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만 했어요. 첫 번째는 문자로 했고 대답이 안 돼서 답변이 안 와서 전화통화 한 통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준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다 쌍소리하고 해봐야 본인 입만 더러워져요. 그리고 막말로 저처럼 갑자기 이렇게 돈을 싹 들어와 버렸는데 그 쌍소리를 다 했는데 돈이 들어와 버렸다. 그 기분 더럽습니다. 이상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실수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것도 없고요. 단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참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돈은요 조의금이든 축의금이든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자기가 돈이 없어도 무조건 전 성의 표현을 해야 된다. 그 성이라는 표현도 좀 낱말이 맞진 않는데 그 사람이 두 번 죽진 않잖아요. 특히 결혼식은 여러 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축하할 일이니까 못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지인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 아는 사람이다. 청첩장이 왔다. 무조건 드리십시오. 무조건. 그 사람이 미워도 너무 밉지 않으면 아예 안 볼 거 아니면 볼 거라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십시오. 이 세상 끝나신 분을 애도하는 차원에서도 그건 반드시 형편이 되는 대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된장국에 아침 식사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